일단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multi-factors associated with PFP라고 하죠. 그래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건데요. 멀티팩터가 뭘까요?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서커스 앵글, 뭐 구조적인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구글링에 다 치시면 나옵니다. 그쵸? 이거는 제가 챕터 1에서 다룬 lateral patellar tilt, 그쵸? 그 다음에 이거 foot pronation, Q 앵글 또는 valgus, 그 다음에 delayed onset vastus medialis, 내측 관근의 활성화가 지연되는 문제, 그 다음에 quadriceps의 strength, 그쵸? 그 다음에 뭐 불안감, 두려움, 그쵸? 그 다음 mental health 문제, 뭐 힙 abduction, 이 strength, 근력 strength, 엉덩이, BMI, 그 다음에 뭐 이런 pelvic drop,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.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무릎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들을 파악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. 일단 무엇이냐면 첫 번째, 힙 abduction strength예요. 즉 중둔근의 근력이 약화가 되었을 때 PFP가 일어날 수 있다. 그런데 adolescents only입니다. 즉 청소년들만 무릎이 아픈 경우에 중둔근이라든지 힙을 외전시키는 동작을 하는 근력이 약화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, 저는 사실 어돌센트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. 즉, 이 청소년기에 이 중둔근의 약화가 이어지겠죠. 그러면서 청소년기에 이어졌던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둔근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스트렝스를 꼭 중둔근 체크해야 되고요. 마찬가지로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. 토탈 퍼퓰레이션, 즉 쿼드리셉스 스트렝스가 굉장히 약해집니다.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약화가 되는 순간 무릎은 굉장히 약화됩니다. 저도 무릎 앞쪽이 아팠던 경험이 있는데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? 힘을 많이 못 쓰겠죠. 당연합니다. 통증이 발생하는 순간 그 주변의 근육들의 경직이 일어나면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돼요. 그래서 경직은 일어나지만 힘이 약해지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 중에서 쿼드리셉스를 꼭 확인해야 된다.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뭐예요?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약한지 강한지 체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둔근이 약한지 강한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, 그 다음에 VL, VM 레시오가 있어요. 그쵸? VL은 뭐예요? Vastus lateralis라고 하는 외측 관근, Vastus medialis라고 하는 내측 관근이 있는데 레시오를 본 겁니다. 즉 비율을 본 건데 외측 관근이 강할수록 일로 가는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이 VM, 즉 내측 관근이 강할수록 일로 가는 겁니다. 그쵸? 그랬을 때 지금 검은색이 무엇이냐면 멀 트래커예요. 멀. 그래서 챕터 1을 꼭 보셔야 돼요. 슬개골이 어디로 간다고 했죠? 무릎 통증은,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, 그쵸, 바깥쪽으로 가고 위로 간다라고 했어요. 그렇게 PFP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멀 트래킹, 즉 슬개골이 잘 안 움직이는, 즉 여기서는 외측으로 가거나 바깥쪽으로 가는 잘못된 움직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,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 있어도 슬개골의 움직임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멀 트래킹하는, 슬개골이 잘못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에 더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실제 PFP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멀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? 바서스 레터럴리스, 즉 외측 관근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도, 파텔라의 레터럴 틸트는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. 즉 이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가는 이 움직임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외측 관근만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가느냐? 아니다. 결국에 멀 트래킹 되는, 이미 슬개골이 잘못된 움직임으로 가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뭘까요? 이런 사람들이 바서스 레터럴리스의 이제 더 많은 활성화가 파텔라 틸트, 즉 파텔라의 외측 이동을 더 많이 만들더라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. 바서스 미디얼리스 딜레이가 무엇이냐면, 우리가 무릎을 신전시키거나 굴곡시킬 때 내측 관근과 외측 관근과 중간 관근이 같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같이 활성화되는 기준을 0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는 늦게 활성화되는 거고요. 마이너스는
빠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뭐예요? 노멀 트래커들, 즉 이 슬개골이 제대로 된 움직임을 하는 경우는 거의 0에 분포되어 있죠. 그런데 멀 트래커는 보세요. 잘못된 움직임을 하는 경우는 어때요? 약간 더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무조건 내측 관근은 활성화가 늦어지고 늦게 되고, 그 다음에 무조건 뭘까요?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이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가고 외측으로 간다라는 접근보다는 그 중에서도 멀 트래킹하는 사람들에게 더 내측 관근의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? 슬개골의 움직임이 잘못된 움직임으로 전달되는 사람들의 내측 관근을 좀 더 많이 트레이닝하고, 그렇죠?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이거 너무 좋은 표를 우리 용진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, 결국에 ancestor, 이거 주황색이 무엇이냐면 조상과 같은 겁니다. 즉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에요. 뭐예요? 첫 번째, high activity level. 즉 제가 챕터 1에 말씀드렸죠. 사이클 많이 타는 사람, 많이 뛰는 사람이 다친다고 했죠. 그렇죠. 하이 액티비티 하는 사람들 또는 너무 움직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면 또 아플 수 있으니까. 그렇죠? 그 다음에 psychosocial factors. 그렇죠? psychosocial factors라고 해서 이제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? greater navicular drop 이라고 해서 우리 주상골이 아래로 떨어지는 평발과 같은 foot pronation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. 그러면서 이런 주황색에 의해서 exposure, 노출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힙, 제가 말씀드렸죠. 어닥션 되고 내회전 된다고 했고, 그 다음에 너무 경직된, 너무 활성화된 힙 스트렝스, 너무 많이 고관절의 근육들을 쓰는 경우, 또는 너무 액티비티가 없어서 lower quadriceps strength, 즉 대퇴사두근이 약해지는 경우, 그리고 마찬가지로 foot의 kinematics, 즉 발의 움직임이 저하가 되겠죠.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. 이런 이제 초록색의 익스포저 노출들이 발생하면서 PFP가 발생한다. 그 다음에 여성들도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. 그래서 PFP가 걸리면서 뭘까요?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BMI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FP가 걸리면서 제대로 된 근육들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힙 스트렝스가 약해질 수 있다. 이런 상관관계가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운동들, 어떤 형태의 평가들이 필요한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주황색, 초록색, 그 다음에 회색,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해 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가, 네. 그래서 다시, 네. 그래서 초록색, 그리고 이 주황색, 그 다음에 이 회색, 이 부분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면,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이 얘네 보고 얘네 보고 얘네 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사람은, 이 고객은 PFP가 이런 문제 때문에 걸릴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 챕터에서는 관련된 평가와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원리와 어떤 사람들이 더 PFP가 걸리는지를 머릿속에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